계집년아, 넌 뭐하는 년이냐? 해병대 몇 기야? 영하 40도 혹한기 훈련장에 잠입한 해병대 전설의 여군 삼성 장군이 병사들을 노예 취급하던 대대장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개박살내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등줄기 태백산맥의 허리춤에 위치한 황병산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동토의 땅이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 살을 애는 칼바람이 산허리를 감아돌 때마다 앙상한 자작나무 숲이 비명을 질렀다. 그곳은 눈조차 뭉쳐지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매서운 추위가 지배하는 곳이었으며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가 아니면 감히 발을 들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극한의 훈련장이었다. 그 하얀 지옥의 한복판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산악종합훈련장 연병장에는 기이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장정이 상의를 탈의한 채 눈밭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거친 숨소리만 터져나올 뿐 그 누구도 고통을 호소하지 못했다. 그들의 등은 붉게 얼어 터져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위병소 앞 도로는 꽁꽁 얼어붙어 마치 검은 쇠판처럼 번들거렸다. 그 길 위로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중년의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빛바랜 고어텍스 점퍼와 헐렁한 등산 바지 그리고 챙이 넓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의 행색은 영락없는 시골 약초꾼이나 길 잃은 등산객이었다. 하지만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황병산의 칼바람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전설적인 전략가로 불리는 천수라 중장이었다. 천수라는 훈련장 입구에 멈춰서서 연병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단순히 훈련이 고되어서가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것은 극한 훈련을 이겨내는 해병의 패기가 아니라 부당한 폭력 앞에 짓눌린 짐승의 공포에 가까웠다. 그녀가 위병소 차단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꺼운 방한복으로 온몸을 감싼 위병소 근무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거기 아줌마. 등산로 아닙니다. 돌아가쇼. 여기 군사작전 구역이니까 얼씬거리지 말고 빨리 내려가요. 근무자의 태도는 불량했다. 총을 맨 자세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에는 사탕 같은 것을 물고 우물거리고 있었다. 천수라는 짐짓 어수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이고 미안해요 군인 양반. 내 아들놈이 여기서 훈련받는다 해서 얼굴이나 먼발치서 볼까 하고 왔는데 잠시만 보면 안 될까? 위병은 코웃음을 쳤다. 아들? 아줌마 아들만 군대 왔나? 여기 있는 애들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야. 사정 봐주다가는 내가 영창 가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쇼. 재수없게 아침부터 민간인이 꼬이고 난리야. 천수라는 위병의 무례한 언사보다 그가 내뱉은 영창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묘한 공포심을 읽어냈다. 이 부대에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아닌 공포 통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굉음이 대기를 찢었다. 육중한 검은색 지휘관용 SUV 차량이 흙탕물을 튀기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해왔다. 위병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 차단기를 올리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각이 잡힌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굴한 몸짓이었다. 차량은 천수라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불쾌한 소음을 냈다. 흙탕물과 녹은 눈이 천수라의 낡은 등산 바지에 튀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진한 커피 향이 훅 끼쳐 나왔다.
밖에 지옥 같은 추위와는 딴판인 아늑한 실내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병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남자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표정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눈빛을 가진 사내. 바로 이 산악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대대장 마석두 중령이었다. 마석두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천수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퇴뱉으며 소리쳤다. 야, 위병소장. 근무 똑바로 안 서? 저 거지 같은 아줌마는 뭐야? 당장 안 치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태가 묻어 있었다. 위병소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차창에 매달렸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자꾸 아들 면회 왔다고 떼를 써서 지금 막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석두의 시선이 다시 천수라에게 꽂혔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흘렸다. 아들? 아들이 이 추위에 밖에서 개고생하는데 M이라는 작자가 따뜻한 옷 입고 와서 구경이나 하겠다. 아주 모성애가 넘쳐서 산이 다 녹겠네. 천수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마석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에 마석두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보통의 민간인이나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피하기 마련인데 이 초라한 행색의 여자는 달랐다. 마석두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소리 질렀다.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여기가 어디라고 눈을 부라려? 야! 당장 저 여자 끌어내서 산 밑으로 던져버려. 차에 기스나면 니들이 물어낼 줄 알아. 그는 다시 창문을 올리려 했다. 그때 천수라의 입이 열렸다.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지휘관이라는 자가 병사들은 발가벗겨 눈밭에 굴리면서 본인은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나 쐬고 있는 건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군. 창문이 다시 내려갔다.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라 끝까지 내려갔다. 마석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차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밖으로 나왔다.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계급장 그리고 가죽 장갑을 낀 손이 천수라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 미친 여자가 돌았나?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부끄러움. 니년이 군대를 알아? 니년이 지휘를 알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훈계질이야. 마석두가 다가오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위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천수라는 한치에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삿대질하고 욕설을 퍼붓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마석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봐. 이거 진짜 물건이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해병대 마석두야. 귀신 잡는 해병대 대대장이라고. 니까짓 게 뭔데 자격을 운운해? 밥주걱으로 총알 막아봤어?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신성한 훈련장에 와서 재수를 옴붙게 해.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여자가 들어오니까 훈련장 기운이 탁해지잖아. 안 그래도 재수 없는 날인데. 야, 행정관. 당장 소금 가져와. 이 아줌마 가는 길에 뿌려. 그때 연병장에서 구보를 마치고 복귀하던 김필승 대위와 중대원들이 이 소란을 목격했다. 김필승 대위는 평소 마석두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계급의 벽 앞에 침묵해야 했던 올곧은 장교였다. 그는 민간인 여성이 대대장에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대열에서 이탈에 달려왔다. 대대장님, 고정하십시오. 민간인입니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김필승이 정중하게 경례하며 마석두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마석두의 군화발이었다. 김필승이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비틀거렸다.
마석두는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누가 끼어들라고 했어? 니놈도 저 아줌마한테 홀렸냐? 빠져가지고는. 너 오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0바퀴 돌 준비해. 천수라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민간인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하 장교를 부당하게 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군기문란이었다. 그녀의 주먹이 외투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쥐어졌다. 마석두는 김필승을 밀치고 다시 천수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이 천수라의 얼굴에 닿을 듯 했다. 잘 들어 아줌마. 내 성격이 아주 개같거든. 여기서 곱게 내려가면 봐주겠지만 계속 알짱거리면 간첩으로 오인 사격할 수도 있어. 총알은 눈이 없거든. 알았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천수라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다. 총알은 눈이 없지만 그 총을 쥐는 군인의 눈은 똑바로 박혀 있어야지. 마석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그것도 자신의 부대 정문 앞에서 훈계를 하다니. 이것은 자신의 왕국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이성은 분노에 잠식당했다. 이 여자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마석두는 허리춤에 찬 권총집에 손을 올렸다. 물론 실탄은 없었지만 공포탄이 장전된 권총을 꺼내 위협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이 당돌한 여자의 길을 꺾어놓고 싶었다. 그가 권총을 뽑으려던 순간이었다. 동작 그만. 천수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부탁이나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해본 장성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위험이 담긴 명령이었다. 마석두는 그 목소리에 담긴 기세에 눌려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더욱 크게 화를 냈다. 동작 그만? 네가 사령관이라도 되냐? 어이가 없네. 야, 네 년이 해병을 알아? 기수가 어떻게 돼? 빨간 명찰 달아보긴 했어? 마석두는 천수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내가 해병 1050기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와서 설쳐. 너 같은 여편네들은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게 애국이야. 군대는 남자의 성역이라고. 천수라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마석두가 내뱉는 혐오와 차별의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각인했다. 성역이라. 그 성역을 더럽히고 있는 게 누구인지 모르는가 보군. 자네는 해병의 긍지를 권위의식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지 약자를 짓밟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석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인연이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라. 야, 헌병 불러. 이 여자 당장 체포해. 업무방해, 군사시설 침입, 모욕죄 다 걸어서 쳐넣어. 그의 고함 소리에 위병소 안쪽에서 무전기를 든 당직 사관이 뛰어나왔다.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다. 김필승 대위가 다시 나서려 했지만 마석두는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저지했다. 김 대위, 너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항명으로 간주한다. 내 권한으로 옷 벗길 줄 알아. 김필승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다. 정의와 계급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처절했다. 천수라는 그런 김필승을 눈여겨보았다. 썩어 빠진 지휘관 밑에서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장교가 있다는 것은 해병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마석두는 의기양양하게 천수라에게 다가갔다. 봤지?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 주둥이 닥치고. 그는 천수라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천수라의 낡은 점퍼깃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번쩍. 눈 깜짝할 사이에 천수라의 오른손이 마석두의 손목을 낚아챘다.
50대 여성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철 같은 힘이었다. 어, 어. 마석두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에 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천수라는 손목을 잡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틀었다. 아! 마석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관절이 비틀리는 고통에 그의 무릎이 저절로 굽혀졌다. 천수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손 놀리지 마라. 그 손은 조국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 멱살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천수라는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밀었다. 마석두는 중심을 잃고 빙판길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으억! 쿵 소리와 함께 마석두가 나동그라졌다. 대대장이 민간인 중년 여성에게 제압당해 눈밭에 뒹구는 모습. 그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위병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던 폭군 마석두가 처참하게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마석두의 얼굴은 치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고통보다 쪽팔림이 더 컸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씨, 죽여버릴 거야. 다들 뭐해? 쏴. 전연 쏘라고. 그는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공포탄이었지만 사람을 향해 겨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범죄였다. 김필승 대위가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들었다. 대대장님, 안 됩니다. 탕. 공포탄이 발사되었다. 총구는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찢어질 듯한 파열음이 황병산의 정적을 깨뜨렸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웅크렸다. 마석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총구를 천수라에게 겨누려 했다. 무릎 꿇어. 당장 빌어. 안 그러면 이번엔 진짜 니년 머리통에 쏠 거야. 광기 어린 눈빛. 그는 이미 군인이기를 포기한 조폭이나 다름없었다. 천수라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뚜벅뚜벅 마석두를 향해 걸어갔다. 쏴라. 쏠 수 있다면 쏴봐라. 그녀의 기백에 마석두가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쏜다니까.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산봉우리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해병대 사령부 직속 기동 헬기 수리온이었다. 헬기의 로터가 일으키는 엄청난 하강풍의 눈보라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마석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헬기는 정확히 위병소 앞 공터 상공에 정지 비행을 하더니 레페를 내렸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번개처럼 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마석두와 위병들을 포위하고 총구를 겨눴다. 무장 해제. 무기 버려. 요원들의 서슬 퍼런 외침에 위병들은 얼어붙은 채 총을 내려놓았다. 마석두만이 멍하니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에이, 이게 뭐야? 니들 어디 소속이야? 그때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다.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령, 중령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중 선두에 선 강철민 대령이 천수라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눈보라를 뚫고 달려온 강 대령은 천수라 앞에 멈춰 서서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상 악화로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무사하십니까? 사령관. 그 세 글자가 메아리처럼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마석두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툭. 눈밭에 권총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석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령관, 저 아줌마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긴장감 속에서 천수라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눌려있던 희끗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는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 속에 들어있던 신분증과 군번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가슴에 부착한 붉은 명찰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검은색 베레모. 그 베레모의 정중앙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별이 하나도 둘도 아닌 색. 삼성 장군의 표식이었다. 천수라가 베레모를 머리에 쓰자 방금 전까지의 초라한 등산객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얼어붙어 있는 마석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눈길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마석두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천수라는 마석두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싸늘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가 아까 물었지. 니년이 해병을 아느냐고. 기수가 몇 기냐고. 천수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확성기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나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제81기 천수라다. 자네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나는 이 황병산에서 눈을 씹어먹으며 훈련을 받았다. 81기. 마석두는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은 1050기. 81기라면 까마득한 하늘, 아니 우주와도 같은 대선배였다. 단순히 계급을 떠나 기수만으로도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에게 자신이 니년이라 하고 아줌마라 부르며 총까지 겨누었던 것이다. 마석두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극도의 공포가 그의 괄약근을 풀어버린 것이다. 사령관님. 저는. 마석두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천수라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자네가 아까 그랬지. 군대는 남자의 성역이라고.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고. 그녀는 마석두의 어깨에 붙은 중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잘난 남자의 성역에서 자네가 한 짓이라곤 고작 힘없는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고 부하를 발로 차는 것뿐이었나? 그게 자네가 말하는 해병의 혼인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석두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꽁꽁 언 얼음 바닥에 무릎이 찍히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땅에 박으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사령관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아니, 사령관님. 천수라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령관인 줄 알았다면 잘해줬겠지. 자네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비열한 인간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자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필승 대위를 바라보았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필승은 부동자세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해병대 제2사단 산악대대 1중대장 대위 김필승. 천수라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아까 날 보호하려다 걷어차였지.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해병은 그 정도 고통에 굴하지 않습니다. 천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자네 같은 장교가 있어서 아직 해병대에 희망이 있다. 다시 그녀의 시선이 마석두에게 향했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다. 헌병대장. 네, 사령관님. 뒤에 대기하던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왔다. 마석두 중령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혐의는 민간인에 대한 특수협박, 상관 모독, 직권 남용, 그리고 초병 폭행이다.
계급장 떼고 영창으로 보낸다. 수사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사령관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마석두가 천수라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헌병들이 그를 덮쳐 바닥에 짓눌렀다. 차가운 수갑이 마석두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냐고. 마석두는 끝까지 자신의 배경을 믿고 발악했다. 천수라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 삼촌이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소용없다. 여기는 내 부대고 내가 곧 법이다. 헌병들이 마석두를 질질 끌고 헬기 쪽으로 향했다. 눈밭에는 그가 끌려간 자국이 흉하게 남았다. 천수라는 연병장에 엎드려 있는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천수라는 확성기를 건네받았다. 전 병력 일어섰. 그녀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천수라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신임 해병대 사령관 천수라 중장이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지휘관은 마석두가 아니다. 불합리한 훈련과 가혹 행위는 이 시간부로 모두 중단한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너희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병이다. 너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은 조국을 위한 것이지 썩어빠진 지휘관의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 훈련은 이것으로 종료한다. 전원 막사로 복귀하여 온수 목욕을 하고 휴식을 취하라. 의상, 정적. 그리고 잠시 후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사령관님 만세. 병사들의 환호성이 황병산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자들의 해방감이었다. 김필승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천수라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경의를 표했다. 천수라는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수행원들에게 지시했다. 마석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장부란 장부는 모조리 찾아내. 그자가 횡령한 보급품 내역, 인사청탁, 뒷돈 거래,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라. 오늘 밤 이 산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석두는 꼬리에 불과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몸통, 해병대의 명예를 갉아먹는 진짜 적들을 향해 천수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었다. 차가운 황병산의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춥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폭풍의 전조였다. 해병대 제2사단 산악 대대장실. 그곳은 혹한의 황병산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천수라 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헌병대와 수사관들이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보일러 기름이 없어 찬물로 식판을 닦고 있는데 대대장실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에는 최고급 양털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군용 작전 지도 대신 고가의 산수화와 수입 양주 장식장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최고급 참치회와 외제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이것은 군 부대의 지휘소가 아니라 타락한 왕의 연회장이었다. 수색을 지휘하던 강철민 대령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명령했다. 이 방에 있는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바닥 타일, 천장 텍스 하나하나 다 뜯어서 확인해. 마석두가 숨겨놓은 것이라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수사관들이 달라붙어 집기를 드러내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한 노병이 있었다. 바로 산악대대의 주임원사 오칠성이었다. 그는 30년을 해병대에 몸담은 베테랑이었지만 마석두의 서슬퍼런 독재 아래서 숨죽여 살아온 인물이었다.
오원사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민 대령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다. 수사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돌렸다. 오원사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다. 말씀하십시오, 원사님. 오원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대대장 책상 뒤에 걸린 저 호랑이 그림. 그 뒤를 보셔야 합니다. 강철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수사관 2명이 달려들어 거대한 호랑이 액자를 떼어냈다. 그러자 벽지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두드려 보니 텅 빈 소리가 났다. 특수 장비로 벽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육중한 강철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강철민은 혀를 찼다. 전문가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오원사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냈다. 마석두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숫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오원사가 내민 쪽지에는 10만 5천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마석두의 기수와 그가 대대장으로 부임한 날짜였다. 자기애가 강한 놈다운 비밀번호였다. 삐비빅. 찰칵. 금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순간 수사관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금고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골드바가 번쩍이고 있었다. 병사들의 부식비, 난방비, 피복비를 횡령하여 만든 더러운 돈탑이었다. 하지만 강철민이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검은색 가죽 양장본 노트였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다. 비망록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것이 핵폭탄급 증거임을 직감했다. 202X년 1월 12일 이사단장 왕기춘 소장님 진급 축하금 전달. 현금 5천만 원. 골프 가방에 넣어 전달. 202X년 3월 5일 군수사령부 보급 과장 접대. 강남 유흥주점 300만 원 결제. 동계 피복 납품 업체 선정권. 202X년 7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 의원 후원금 전달. 차명 계좌 송금. 이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마석두는 자신을 보호해줄 뒷배를 만들기 위해 군 수뇌부와 정치권에 막대한 뇌물을 뿌려왔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 모든 기록을 남겨둔 것이었다. 일종의 보험이자 족쇄였다. 강철민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사령관님께 보고드린다. 마석두는 꼬리가 아니라 거미줄의 중심이다. 이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공개되면 해병대, 아니 국방부 전체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 같은 시각 영창에 수감된 마석두는 철창을 부여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니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마석두야. 지금 당장 왕 소장님께 전화 연결해. 사령관 그 여자가 미쳐 날뛰는 꼴을 내가 가만두고 볼 것 같아?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싸늘하게 무시했다. 마석두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설마 그 장부를 찾지는 못했겠지? 그게 걸리면 난 끝인데. 아니야. 왕 소장님이 날 버릴 리 없어. 내가 바친 돈이 얼마인데. 그때 철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천수라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노트가 들려 있었다. 마석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거. 천수라는 노트 뭉치를 철창 사이로 던져 넣었다. 노트가 바닥에 떨어지며 털썩 소리를 냈다. 자네가 그토록 믿던 보험이 이제는 자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군. 마석두는 털썩 주저앉았다. 사령관님. 제발. 제가 다 불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시킨 겁니다. 천수라는 차갑게 돌아섰다. 변명은 법정에서 해라. 나는 자네의 입이 아니라 이 장부에 적힌 팩트만 믿는다. 그리고 자네가 뿌린 돈으로 호의호식한 놈들, 내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끌어내려 자네 옆방에 쳐넣어주지. 외롭지 않게 말이야. 다음 날 아침 해병대 제2사단 본부. 사단장 왕기춘 소장의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왕기춘은 전날 밤새 마석두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야? 사단장님 접니다. 국방부 기조실장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금 천수라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마석두가 가지고 있던 비밀 장부 사본을 들고 갔답니다. 거기에 사단장님 이름이 제일 윗줄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왕기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그 미친 여자가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 감히 삼성 장군이라고 선배인 나를 건드려? 왕기춘은 해병대 내의 사조직인 청룡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는 마석두를 행동대장으로 삼아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겨왔다. 천수라가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여자니까 적당히 의전이나 하다 가겠지라고 방심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청룡회 애들 다 소집해. 천수라가 돌아오는 길목을 막아서라도 그 원본 장부를 뺏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편 천수라는 국방부 장관과의 독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장관은 장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천수라는 알고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그녀가 관용차에 오르자 강철민 대령이 보고했다. 사령관님 첩보에 따르면 왕기춘 소장이 사설 감찰팀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명목은 마석두 이송 및 재조사지만 실제로는 신병을 확보해서 입을 막으려는 속셈 같습니다. 천수라는 차창 밖에 흐린 하늘을 응시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놈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군. 황병산으로 복귀한다. 내 구역에서 감히 꼼수를 부리는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지. 그 시각 황병산 훈련장은 김필승 대위가 통제하고 있었다. 천수라의 지시로 병사들은 따뜻한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김필승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위병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오후 4시경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훈련장 진입로에 서치라이트를 켠 차량 행렬이 나타났다. 헌병차를 앞세운 검은 세단 대열. 왕기춘 소장이 보낸 이사단 감찰부 병력이었다. 그들은 훈련장 입구에 멈춰 섰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감찰 참모 박중령은 거만한 태도로 김필승에게 다가왔다. 비켜라. 사단장님 명령이다. 마석두 중령의 신병을 사단 본부로 이송한다. 김필승은 부동자세로 길을 막아섰다. 못 비킵니다. 사령관님의 직접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대대장실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석두 죄수는 현재 중앙수사단 관할입니다. 박중령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 새끼가 돌았나. 직속상관 명령을 거역해? 사령관님은 지금 서울에 계신다. 그 사이에 사고가 생길까봐 우리가 보호하려는 거야. 썩 꺼져. 박중령이 손짓하자 뒤따르던 무장 헌병 20여 명이 총을 들고 전진했다. 김필승의 뒤에는 고작 5명의 위병소 근무자뿐이었다. 수적 열세가 명백했다. 하지만 김필승은 물러서지 않고 K의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철커덕.
그 소리에 헌병들이 멈칫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발포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작전 구역입니다. 무단 침입자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 미친놈이 진짜 쏘겠다고. 야, 밀어버려. 박중령이 소리쳤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 어둠 속 산 능선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켜졌다. 화악! 강력한 조명탄이 터지며 훈련장 입구를 대낮처럼 밝혔다. 누가 내 부하에게 총부리를 겨누는가? 천둥 같은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언덕 위 천수라 사령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무장한 수색 대대원 300명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천수라가 손을 들자 수백 개의 총구가 왕기춘의 사병들을 향해 조준되었다. 왕기춘의 하수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고 왔으나 사실은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박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천수라의 등 뒤로 보이는 수색대원들의 기세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황병산의 추위를 견뎌낸 진짜 해병들이었다. 천수라가 눈 덮인 언덕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박중령 앞에 멈춰 섰다. 왕기춘이 보냈나? 마석두를 빼돌려 입을 막으라고.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사령관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 천수라는 비웃었다. 내 허가 없이 예하부대 지휘권을 침해하고 무장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 적법인가? 이것은 명백한 반란이다. 그녀는 강철민 대령에게 손짓했다. 전원 무장 해제시키고 체포해. 저항하는 자는 즉결 처분해도 좋다. 무기 버려. 수색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박중령과 헌병들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총을 바닥에 던졌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천수라는 제압된 박중령의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아직 통신이 연결되어 있었다. 왕기춘 소장 들리나? 치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왕기춘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천수라, 자네의 사냥개들은 내가 잘 보호하고 있네. 이제 자네 차례야. 짐 싸서 기다리고 있게. 내일 아침 자네를 가지러 가겠네. 에이, 이 여자가 내가 감히 나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왕기춘의 발악에 천수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네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내 뒤에는 5천만 국민과 추위 속에서 떨면서도 조국을 지키는 내 병사들이 있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그녀는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군화발로 짓밟아 부셨다. 천수라는 김필승 대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리기 직전이었다. 천수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잘 버텼다, 김 대위. 자네가 아니었으면 증인을 뺏길 뻔했어. 자네가 오늘 해병대의 자존심을 지켰다. 김필승은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며 경례했다. 필승,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날 밤 천수라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압수한 마석두의 장부와 박중령의 자백을 토대로 청룡회 조직도를 완성했다. 해병대 내부뿐만 아니라 군수사령부, 국방부 일부 관료들까지 얽힌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었다. 그녀는 이 명단을 들고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다. 내부적인 징계로는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이 썩은 환부를 공개하고 완전히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 시간. 천수라는 헬기에 올랐다. 목적지는 왕기춘 소장이 있는 이사단 사령부였다. 가자. 별들을 떨어뜨리러.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황병산의 설경은 고요했지만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붉은 여명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져오고 있었다. 이사단 사령부 정문. 왕기춘은 불안감에 못 이겨 사병들을 정문에 배치하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수라를 막을 수는 없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자 왕기춘은 최후의 발악으로 권총을 들고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쏜다. 다 죽여버릴 거야. 집무실 안에서 왕기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민 대령이 문을 부수려 했지만 천수라가 제지했다. 비켜라. 내가 들어간다. 위험합니다, 사령관님. 저자는 쏠 용기도 없는 겁쟁이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쏠 수 있는 놈이었으면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돈이나 챙기지 않았을 거야. 천수라는 문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돌렸다. 잠겨있던 문이 그녀의 발차기 한 방에 쾅 하고 열렸다. 집무실 안 왕기춘은 책상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천수라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손에서 권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탄창을 분리해 바닥에 던졌다. 자네의 전쟁은 끝났다, 왕기춘. 이제 계급장을 떼고 죄수복을 입을 시간이다. 그때 집무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해병대 최초 여성 사령관 천수라, 군 내부 비리 조직 청룡회 실체 전격 공개. 마석두 중령 장부에서 현역 장성 다수 연루 확인. 국방부 전면 수사 착수. 왕기춘은 TV 화면을 보고 넋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명예도 권력도 돈도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천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연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부패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새로운 해병대의 붉은 명찰 색깔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의문의 이니셜 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정치권의 거물, 그림자 속의 진짜 배후가 아직 남아 있었다. 강대령. 서울로 간다. 아직 청소할 곳이 남았어. 천수라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왕기춘 소장의 구속은 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한 태풍이었다. 해병대 이사단장의 집무실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치부책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국민들은 천수라 사령관의 결단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환호의 뒤편에서 더 거대하고 교활한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방위원회 소속 사선 의원인 오달수의 방은 짙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달수는 마석두의 비밀 장부 마지막 장에 적힌 이니셜 O의 주인이었다. 그는 군수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그 대가로 불량 장비 납품을 눈감아준 부패의 몸통이었다. 오달수는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신경질적으로 구겨버렸다. 신문 일면에는 천수라 사령관이 결연한 표정으로 브리핑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여자가 겁도 없이 벌집을 쑤셔? 감히 내 밥줄을 끊으려 해? 그는 비서관을 호출했다. 언론사 국장들 다 연락해. 방향을 틀어야겠어. 이건 정의 구현이 아니라 신임 사령관의 정치적 숙청이라고 몰아. 여자가 독단적으로 군을 휘두르니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기사를 내보내란 말이야. 다음 날부터 여론의 기류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논조의 신문들과 인터넷 방송들이 일제히 천수라를 공격했다. 단독 천수라 사령관, 전임 지휘관들 무리한 수사로 군 사기 저하 우려, 충격 해병대 훈련 중단 지시, 안보 공백 초래하나? 칼럼 여성 리더십의 한계, 감정적인 일처리가 독이 된다. 거짓과 선동이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소집되었다. 오달수는 천수라를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국회 본관 회의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천수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증언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높은 의자에 앉은 오달수 의원이 거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천수라 사령관. 증인은 최근 이사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오달수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천수라는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군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오달수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거짓말 마세요. 제보에 따르면 증인은 대대장을 눈밭에 굴리고 사단장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면서요? 이게 깡패지 군인입니까? 여자가 완장을 차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오달수는 의도적으로 여자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녀를 자극했다. 그리고 훈련 중에 병사들을 막사로 돌려보냈다죠? 군인이 추위를 이겨야지 춥다고 따뜻한 물에 씻게 해.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증인이 모성의 놀이를 하러 사령관이 된 겁니까? 오달수의 공격은 집요하고 치졸했다. 그는 천수라가 병사들을 아끼는 마음을 나약함으로 매도했다. 천수라가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다. 그녀의 눈빛이 오달수를 꿰뚫듯 응시했다. 의원님께서는 따뜻한 의사당 바닥에 앉아 계시니 영하 40도의 추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병사들의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고 보일러 기름을 횡령해 지휘관이 배를 불리는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군대입니까? 저는 제 부하들이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피를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부패한 상관 때문에 얼어 죽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뭐요?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오달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천수라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군의 기강을 걱정하시니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마석두 중령의 장부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동계 피복 납품 업체로부터 입금된 3억 원이 의원님의 처남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오달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천수라는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부에 정확한 반격의 칼을 꽂아 넣은 것이다. 에이, 이거 꺼. 마이크 꺼. 오달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뒤였다. 천수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해병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신성한 의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지위가 무엇이든 저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붉은 명찰을 떼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달수의 몰락은 부패 세력에게 큰 타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천수라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택했다. 바로 실패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해병대 사령부의 국방부의 긴급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명 쌍용의 분노. 역대 최대 규모 합동 상륙 훈련 실시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었지만 그 내용은 터무니없었다. 기상 악화가 예보된 서해 최북단 도서 지역에서 그것도 낡은 장비와 부족한 보급품으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참모장인 강철민 대령이 우려를 표했다. 사령관님, 이건 함정입니다.
현재 파고가 3m가 넘습니다. 게다가 보급될 상륙 돌격장 갑차 KA-AV 절반이 정비 불량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천수라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고가 나기를, 그래서 천수라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엮을 것이 뻔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판을 바꾼다. 천수라는 지휘봉을 들었다. 정비가 덜 된 장비는 모두 후방으로 빼라. 가동 가능한 최정예 장비와 인원만 투입한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선봉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사령관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위험합니다. 내 새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뒤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김필승 대위의 중대를 선봉으로 세워라.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 훈련 당일. 서해의 바다는 검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륙군에게 전달된 기상 정보와 적 해안 정보가 모두 엉터리였다. 정보 장교들이 고의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한 것이었다. 좌표가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암초지대입니다. 상륙정 안에서 조타수가 비명을 질렀다. 통신마저 먹통이 되었다. 잡음만이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천수라와 그녀의 부하들을 수장시키려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해안가에 매복해 있던 대항군실제로는 천수라를 골탕 먹이려는 타부대 세력은 상륙 예상 지점에 미리 장애물을 설치하고 집중 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필승 대위의 중대가 탄 선두 상륙 돌격장 갑차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 중대장님, 엔진 과열입니다. 냉각수가 셉니다. 부패한 군수 장교들이 불량 부품을 끼워 넣은 탓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선 장갑차. 차가운 바닷물이 틈새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사령부 지휘 통제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방부 파견 감찰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끝났군. 인명사고가 나면 천수라는 끝이야. 하지만 그들은 천수라를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안전한 지휘 벙커가 아닌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상 지휘함 갑판 위에 서 있었다. 통신이 안 되면 육성으로 한다. 조명탄 쏴라. 천수라의 명령에 지휘함에서 붉은 조명탄이 하늘로 치솟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붉은 빛이 길을 열었다. 전 함대 내 수신호를 따른다. 기존 항로를 버려라. 이시 방향 좁은 수로를 통해 우회한다. 그녀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정보 지도가 아닌 파도의 흐름을 보고 암초가 없는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무전을 잡고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비상 주파수는 감청되지 않는 채널이었다. 김필승, 들리나? 당장 엔진을 끄고 파도에 배를 맡겨라. 역추진을 걸면 뒤집힌다. 기적처럼 김필승의 장갑차에서 치직거리는 응답이 왔다. 수신. 완료. 사령관님을 믿습니다. 장갑차가 엔진을 끄자 거대한 파도가 장갑차를 덮쳤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장갑차는 파도의 등을 타고 서핑을 하듯 미끄러져 암초 지대를 통과했다. 그것은 미친 짓에 가까운 기동이었으나 천수라의 동물적인 감각과 김필승의 대담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상륙해야 할 해안에는 이미 대항군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위력을 강화한 모의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다. 해안가에 접근한 김필승의 중대는 빗발치는 포화에 발이 묶였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무전병이 소리쳤다. 병사들은 모래사장 위 얕은 참호에 고개를 받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후방 지원도 끊겼다.
보급선은 고의적인 엔진 고장으로 출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가 병사들을 갉아먹었다. 지휘함에 있던 천수라는 결단을 내렸다. 내가 직접 간다. 안 됩니다. 지휘관이 최전선에 서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참모들이 말렸지만 천수라는 이미 방탄조끼를 조여매고 있었다.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는데 규정이 무슨 소용인가. 헬기 띄워. 천수라는 지휘 헬기에 올라타 해안가 상공으로 날아갔다. 빗발치는 대공 사격 모의탄이지만 헬기 유리에 맞으면 추락할 수도 있었다를 뚫고 그녀는 김필승 중대가 고립된 해안가 절벽 위에 헬기를 저공 비행시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삼성 장군인 그녀가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직접 전장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사령관님. 참호 속에 있던 김필승과 병사들은 눈을 의심했다. 진흙투성이가 된 군화를 신은 천수라가 그들 옆에 착지했다. 그녀는 웅크리고 있는 어린 일병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고개 들어라 해병. 너희 뒤에는 내가 있다. 사령관의 등장은 지쳐있던 병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질렀다. 사령관님이 오셨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는 투지로 바뀌었다. 천수라는 즉석에서 작전을 지시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다. 김대위, 자네는 1소대를 이끌고 저쪽 갈대밭으로 우회해서 연막을 피워라. 내가 2소대와 함께 시선을 끄는 동안 적의 측면을 쳐라. 천수라가 직접 소총을 들고 선두에 섰다. 나를 따르라. 그녀의 외침과 함께 반격이 시작되었다. 60대의 노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그녀는 적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병사들은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사자처럼 싸웠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방심하고 있던 대항군은 악귀처럼 달려드는 해병들의 기세에 밀리기 시작했다. 김필승의 별동대가 측면을 기습하자 대항군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결국 고지를 점령한 것은 천수라와 김필승의 부대였다. 고지 정상에 해병대 깃발이 꽂히는 순간 비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졌다. 진흙 범벅이 된 천수라와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났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천수라는 대항군 지휘소를 급습했다. 그곳에는 이번 훈련을 방해하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 통신 방해 장치, 고의로 조작된 지도, 그리고 국방부 작전국장 오달수의 끈앞풀이 보낸 비밀 지령문. 반드시 상륙에 실패하게 만들 것. 인명피해 발생 시 천수라에게 책임 전가. 천수라는 그 지령문을 손에 쥐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씻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녀는 포로로 잡힌 대항군 지휘관 매수된 중령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들이 군인이냐? 동료를 팔아먹고도 잠이 오더냐?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전군에 방송했다. 이 방송은 훈련에 참가한 모든 함정과 부대뿐만 아니라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국방부 상황실에도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본관 천수라, 작전 성공을 보고한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는 아군의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한 더러운 배신자들의 증거가 들려있다. 국방부 상황실에 앉아있던 부패한 장성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천수라의 목소리는 차가운 복수의 예고장이었다. 지금부터 훈련은 없다. 실전이다. 내 부하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지금 증거물을 가지고 서울로 복귀한다. 길을 막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뚫고 가겠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며 김필승을 돌아보았다. 김대위, 나와 함께 가자. 자네가 증인이다. 알겠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헬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올랐다. 천수라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오달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이제 피보다 더 붉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해의 비바람을 뚫고 날아오른 해병대 기동 헬기는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 헬기 내부의 공기는 무거웠다. 천수라 사령관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저 불빛 아래 숨어있는 썩은 권력들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 지늘기 마르지 않은 전투복을 입은 김필승 대위가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조종석의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령관님, 수도방위 사령부 관제소에서 경고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 중이라며 즉시 회항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합니다. 천수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오달수 의원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감히 해병대 사령관의 헬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놈들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격추? 재밌군. 아군 헬기를 쏘겠다니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천수라는 헤드셋을 뺏어들고 통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해병대 사령관 천수라 중장이다. 내 헬기에는 서해 도서 지역 방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하는 영웅들이 타고 있다. 격추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내 헬기가 추락하는 순간 그 파편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붕 위로 떨어질 것이다. 관제소는 침묵했다. 천수라의 기세에 눌린 것이다. 착륙 지점은 국방부 연병장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내리겠다. 여의도요? 거긴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기술을 돌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여의도 상공을 선회하자 퇴근길 시민들의 시선이 하늘로 쏠렸다. 거대한 군용 헬기가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질러 여의도 공원 한복판에 착륙을 시도했다. 엄청난 바람이 일며 가로수들이 휘청거렸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달려왔다. 오달수 의원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와 그에게 매수된 경찰 병력이었다. 그들은 곤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헬기를 포위했다. 내리지 마십시오. 내리면 체포합니다. 군사 반란 혐의입니다. 경찰 책임자가 확성기로 소리쳤다. 김필승 대위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령관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천수라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을 풀러 좌석에 던져두었다. 무력은 필요 없다.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헬기 문이 열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고 방송국 헬기들이 상공을 맴돌며 생중계를 시작했다. 조명탄처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천수라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화려한 정복 대신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굴에 묻은 검댕. 그것은 사무실에 앉아 펜대를 굴리던 장군이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야전 사령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멈칫했다. 천수라가 뿜어내는 아우라에 압도된 것이다. 비켜라. 천수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광장을 채웠다. 나는 지금 내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러 가는 길이다. 내 앞을 막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경찰 책임자가 덜덜 떨며 앞을 막아섰다. 의원님 명령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천수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는 의원의 사병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고 검은 양복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비켜요. 사령관님 지나가시게. 해병대 파이팅. 천수라 파이팅. 시민들이 만들어준 길, 그것은 레드카펫보다 더 붉고 뜨거운 민심의 길이었다. 천수라와 김필승은 그 길을 따라 국회의 사당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거칠 것 없는 해병의 기세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오달수 의원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미 밖의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다. 바로 법과 절차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그는 천수라를 명령 불복종과 직권 남용으로 몰아 즉시 회의만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천수라가 입장했다. 그녀의 뒤로 김필승 대위가 피 묻은 배낭을 맨 채 따라 들어왔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국회의원들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코를 막거나 눈살을 찌푸렸다. 오달수가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쳤다. 천수라 중장.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복장으로 들어와?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는 건가? 천수라는 증언대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름진 얼굴의 의원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회의장.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신성한 국회라. 제 부하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묻은 이 전투복보다 더 신성한 예복이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오달수는 말문이 막혔지만 곧바로 반격했다. 감성팔이 하지 마시오. 증인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작전을 변경했고 헬기를 유용해 서울 도심을 공포에 몰아넣었어. 이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요. 헌병대. 뭐해? 당장 끌어내. 대기하고 있던 국회 경위들이 다가오려 했다. 그때 김필승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의 사자 후에 경위들이 주춤했다. 천수라는 김필승이 메고 있던 배낭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달수 의원 앞 테이블에 쏟아부었다. 와르르. 쏟아진 물건들은 충격적이었다. 물이 새는 군화 곰팡이가 핀 건빵, 작동하지 않는 무전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달수 의원의 직인이 찍힌 이면 계약서 뭉치.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안보의 실체다. 천수라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갈랐다. 불량 장비를 납품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뒷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병사들은 이 썩은 군화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천수라는 품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대항군 지휘관에게서 압수한 상륙 저지 및 인명피해 유도 지령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아군의 등을 찌르라고 명령한 살인 교사 증거다. 오달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미쳐서 가짜 증거를 만든 거야. 그는 발악하며 서류를 찢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천수라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오달수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제압하고 그를 증언대 위로 눌러버렸다. 아, 이거나.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아니, 당신은 그저 살인자일 뿐이다. 천수라는 마이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선언했다. 이 시간부로 오달수를 내란 음모 및 군수비리,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그 순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송출되었다. 천수라가 미리 방송국에 넘겨둔 영상이었다. 마석두와 왕기춘이 감옥에서 오달수의 비리를 낱낱이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오달수 의원이 시켰습니다. 리베이트 40%를 현금으로 요구했고 이번 훈련에서 사고가 나면 천수라 사령관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완벽한 증거였다. 오달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시오. 내가 실수했어. 내 재산 절반. 아니 전부를 기부하겠소. 제발 감옥만은. 천수라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당신 같은 쓰레기들의 양심뿐이다. 명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녀는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오달수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시청률은 50%를 넘겼고 거리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천수라는 떨고 있는 다른 국방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다음은 누가 될지 궁금하군요. 해병대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의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거대한 카르텔이 한 여성 장군의 결단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황병산에도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앙상했던 자작나무 가지에는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연이 아닌 부대 안에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산악대대 연병장. 과거 병사들이 고통 속에 얼차려를 받던 그곳에서는 이제 활기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병사들의 군복은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이 배식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패배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해병대 특유의 자부심과 패기가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천수라 사령관의 저녁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오달수 사건을 마무리하고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완수한 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며 스스로 용퇴를 결정했다.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군인이다. 정치판의 광대가 될 생각은 없다. 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에 오른 천수라의 가슴에는 여전히 붉은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그녀의 말은 가슴에서 나와 가슴으로 전해졌다. 사랑하는 해병 가족 여러분. 그녀의 첫마디에 연병장은 숙연해졌다. 나는 오늘 4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여자로서 힘들지 않았냐고, 차별과 편견이 억울하지 않았냐고. 그녀는 잠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중에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한 김필승 대대장도 서 있었다.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힘들었다. 억울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외로웠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애국심도 별이라는 계급장도 아니었다. 천수라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바로 이 붉은 명찰.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묵묵히 내 뒤를 따라와준 너희들이었다. 너희들이 있었기에 나는 장군 천수라가 아니라 해병 천수라로 살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기억해라.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힘은 폭력이고 책임지지 않는 지위는 살인이다. 부디 약자에게는 따뜻하고 적에게는 잔혹한 진짜 해병이 되어주길 바란다. 연설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함성은 황병산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령관님 사랑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를 외쳤다. 천수라는 단상을 내려와 병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일일이 병사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필승 소령이 그녀 앞에 서서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필승, 사령관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겠습니다.
사령관님은 영원한 저희의 어머니십니다. 천수라는 김필승을 와락 안아주었다. 고맙다 내 아들. 이제 이 부대를 이 나라를 부탁한다. 정문을 나서는 천수라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준비된 관용차가 아닌 자신의 낡은 등산 배낭을 메고 걸어서 산을 내려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 황병산 비석에는 누군가가 새로 새긴 글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정의가 강물처럼 해병의 혼이 태산처럼. 여기 전설이 머물다 가다. 천수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붉은 씨앗들은 이제 막 싹을 틔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날씨 참 좋구나. 천수라는 활짝 웃으며 민간인으로서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